안녕하십니까. 화정왕 송대표입니다. 2025년도 4월 7일 월요일 현재 시간 오전 11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현재 시장이 굉장히 가격해지고 있습니다. 네, 가격함을 넘어서 극도의 공포감을 넘어서 투매와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 토요일 새벽에 마감했던 주가가 전장 대비해서 참 이게 단어로 읽기 어렵네요. 2231포인트 5.50%가 하락을 한 38,314포인트 4만선이 이탈됐습니다. 이 정도의 변동성을 근 5년 동안 본 적은 없고요. 저도 코로나 때 한번 구경을 하다가 굉장히 오랜 기간 만에 주가의 흐름을 봅니다. 당시 2020년도 때인데 저는 이때도 저희도 트레이딩을 하고 있었지만 이때와 느낌은 좀 사뭇 달라요. 지금 캔들의 사이즈인데 지금 제가 좀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경험을 했냐 안 했냐의 차이가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그렇구나 하실 수가 있겠는데 지금 그냥 봤을 경우에는 이 감도가 잘 안 잡힐 수가 있습니다. 지금 종가상 5.5% 조정인데 이때가 코로나 때인데 이때는 사실 뭐 퍽 하면 5%였어요. 퍽 하면 5%, 퍽 하면 5%. 네. 반등도 5%대, 조정도 5%대. 뭐 그 정도의 급등락을 계속 이어가는 상황이었고 그때도 이제 뭐 확산세, 그다음에 뭐 팬데믹 선언 뭐 그런 시기에 따라서 주가의 출렁임이 굉장히 극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 5년 만에 거의 같은 레벨의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지난주 마감이 됐는데 사실 주가의 움직임은 개장 전까지만 해도 직전 목요일장에 낙폭이 있었기 때문에 좀 순조롭게 반등을 하고 있었어요. 순조롭게 반등을 하고 있었는데 개장 전에 중국에서 갑자기 보복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딱 등장하면서 시장이 그때 7시였거든요. 7시에 일시다발적으로 시장이 좀 무너졌고요. 장중에 그 관련된 내용으로 계속 하방 압력을 받은 상태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중간중간에 관련된 이슈를 덮을 만한 내용들을 한 번씩 정부에서 던지면서 분위기 개선을 시도하긴 했지만 효과가 없었고요. 효과가 없었다기보다는 효과가 있었죠. 효과가 있었는데 큰 줄기를 되돌릴 만한 분위기로 개선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참 이게 어려운 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은 게 계속해서 트루스 소셜에서 발언을 좀 이어가고 계시고 뭐 이거는 뭐 다 여러분도 보실 수 있는 거니까 보시면 베트남에서 제로 관세로 맞추고 싶다. 서기장이랑 소통하고 나서 주가가 한번 급반등을 쫙 했었거든요. 근데 중국발 이슈가 크다 보니까 전체 줄기를 돌리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했던 얘기가 뭐 약한 자만 실패할 것이다 등등 내용이 나오고 있고 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도 이제 난감한 게 주가가 브레이크가 안 잡히니까 그 부분을 브레이킹을 잡으려고 계속해서 SNS에서 본인의 발언을 하고 있긴 한데 잘 맥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맥힌 게 오늘 아침도 사실 개파락으로 맞고 출발했기 때문에 이게 맥혔다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오늘 아침에도 이게 번역이에요. 저도 이 어플레 자체에서 번역했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막대한 재정 적자를 겪고 있다. 그래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뭐 이 정도. 그다음에 결국 이제 아름다운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게 직역이긴 한데 번역본이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감안하고 보셔야 되고요. 어차피 이제 큰 맥락만 보시면 되니까 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지금 막기 위해서 발언을 계속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시장이 본질적인 요인의 개선을 안 해주면 별로 반응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딱 뚜렷하게 이렇구나 하고 내용이 뿜질러져야 좀 움직이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그 전까지는 별로 반응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현재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관세 분쟁에 의한 조정폭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나스닥도 동일하게 5.8%, S&P도 5.9% 조정을 받으면서 양시장이 모두 썩기 직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장도 아침에 출발을 하면서 뉴욕발 영향을 그대로 받으면서 지금 하락 출발을 했고요. 아침 시작과 동시에 일단 서킷이 한번 걸려서 서킷이 걸리는 바람에 주가가 방어를 하고 있긴 한데 지금 반등폭이 굉장히 미지근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은 횟수로 지금 연 이틀째 조정이고요. 미국은 연 이틀째 조정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번 버텨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번 버텨냈고 지난 금요일날 조정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탄핵 이슈 있을 때 반등도 하긴 했었기 때문에 이틀 만의 효과라서 상대적으로 그 충격파를 그대로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도 지금 니케이가 한 8% 정도 반등 많이 했네요. 니케이도 8% 정도까지 빠지면서 급락했고 같이 마찬가지로 서킷이 걸려있는 상태였고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글로벌 증시가 관세 분쟁에 고스란히 노출되면서 흔히 말해서 그냥 두들겨 맞은 상태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제가 지난 이 부분에서 썼던 전략인데 이 부분에 썼던 전략이거든요. 제가 이때 떨어지는 칼날 속에서 반등 포인트로 해서 3일 만에 이 파동을 잡아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같은 맥락의 연속성이라고 지금 보고는 있는데 내용 자체는 워낙 반복적으로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은 어렵거나 특이하거나 신비롭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오케이예요. 내용 자체는 오케이고 그리고 오히려 이런 식의 하락은 제가 아까 그 2020년도 때 어디죠? 코로나 때 부분을 비교를 해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5% 빠지고 오후에 5% 올랐다. 다음날 5% 올랐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주가라는 것을 좀 보실 때 주가가 움직이는 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주가를 형성할 때 이거 호가라고 하잖아요. 호가. 이 호가가 있는데 이 호가를 여기에 보면 매수 호가가 있고 여기에 보면 매도 호가가 있잖아요. 매도 호가가 있는데 매수 호가가 빠지면 매도 호가가 득세를 취하게 되고 매도 호가가 빠지면 매수 호가가 득세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시세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매수와 매도가 동일한 가격선상에서 치열하게 공방전을 하다가 한쪽으로 흘러버리면 이제 그게 방향성이 되거든요. 지금은 매수호가와 매도호가가 싸운 구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수와 매도가 싸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싸우지 않고 단순하게 매수호가가 빠졌고 매도호가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한쪽에 축식이 빠진 상태거든요. 이 축이 빠지다 보니까 이 매수와 매도의 축에서 매수의 축이 빠진 상태라 매도만 지금 존재하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매도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세가 뭐 100포인트씩 200포인트 그냥 날아다니거든요. 아침에도 그렇고 지금 반등도 눈 깜짝할 사이에 500포인트를 반등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매도세가 없기 때문에요. 매도세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지금 부분을 좀 주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매수와 매도세가 없기 때문에 호가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스킵이 됩니다. 매수와 매도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스킵이 돼요. 굉장히 빠른 시간에 스킵이 되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주가의 움직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타나다 보니까 변동성을 이끌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호재도 필요가 없어요. 무슨 호재를 기다린다, 악재를 기다린다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아주 빠른 속도로 매물을 소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매도세가 없으면. 그러니까 지금이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패닉셀을 얘기하잖아요. 그 패닉셀이 멈추는 순간 그냥 튀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이런 동작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활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사실 오늘 아침이 좀 빠져버려서 오늘 아침에 주가가 좀 안 빠지면 제가 시황을 내기가 너무 편한데 오늘 아침이 빠져서 저도 시황을 명확하게 내드리기가 좀 타이트한 건 분명해요. 왜냐면 제가 다 알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구간들의 결과를 우리가 이제 지금만 놓고 봐서는 안 되고 역사적으로는 부분도 같이 봐야 되잖아요. 왜냐면 주가라는 게 같이 늘 역사적으로 맞물려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구간들을 봤을 때 현재 위치에서 주가가 형성됐다고 해서 고스란히 그 상태로만 끝나는 경우가 또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많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가의 상하방을 모두 열어두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그런 구간이다. 그래서 지금 매도에 대한 패닉 매도가 없으면 아마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급발진할 가능성이 높고 그 급발진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역 분쟁이나 지금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또는 협상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도출되었을 때 주가의 변화가 아주 빠르게 회복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주가는 거의 처참하죠. 눈에 보이는 주가는 처참하고 야, 이거 어떻게 되겠나 싶은 게 사실인데 하지만 그 부분을 염두를 하고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물도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이 정도로 빠지는 거 제가 진짜 이렇게 극하한가가 걸리는 모습을 여러분 코로나 때 선물 안 하신 분들 계시겠죠? 네, 안 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그때도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었지만 그때도 이 정도 느낌이었어요. 근데 정말 웃긴 거는 그러다가 잠깐 눈 깜짝하고 있으면 주가가 다 해버려 있습니다. 이게 다 돌아가 있어요. 근데 그게 가능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현재가를 좀 보시면 답이 나와요. 지금 테슬라를 볼게요. 테슬라를 보시면 지금 매수가가 1200이고 매도가 1200 동등해 보이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쪽에 지금 잡히네요. 여기 보시면 만개 보이시죠? 1541주. 이런 식으로 지금 던지는 물량들이 그냥 있거든요. 근데 이 물량이 공포 물량이에요. 이게 지금 저도 지금 방금 같이 처음 켜보고요. 뭐 엔비디아 같이 볼게요. 엔비디아 보시면 엔비디아도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있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받아지고 있는 물량들이 있다 보니까 일순간에 이 물량들이 사라지면 곧장 잡아서 이렇게 가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만약에 주가가 방향성을 놓고 좀 치열하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처럼 깨졌다고 하면 아마 굉장히 안 좋은 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식으로 주가가 깨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나쁜 뷰를 드리기는 어려워요. 대신 위치가 위치인 만큼 현물은 라인이 다 깨졌죠. 위치는 위치인 만큼 현물 라인이 다 깨졌어요. 그리고 지금 차트에 오류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 키움증권이라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키움이 최근에 계속 오전에 거래할 때 지난주에 계속 오류가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금도 데이터에 좀 오류가 있는 게 지금 저점이 180불인데 지금 187불의 저가가 찍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차트가 오류예요. 차트가 좀 오류가 있는데 그만큼 지금 시세가 과도하게 벌어져 버렸어요. 과도하게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있긴 하지만 아마 주가는 방금 말씀드렸던 방식으로 빠른 속도로 아마 회복을 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좋아 보이고 오히려 이러한 구간들이 크게 수익 내기가 좋은 국면이다. 그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은 결과 이끌 수 있다 생각됩니다. 날카롭습니다. 날카롭지만 잘 준비한다고 하시면 아마 좋은 수익을 취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의견 드리면서 저도 시장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 브리핑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승한 송 대표였습니다.